안녕하세요. 웨비나 기회를 주신 브릭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Research Institute of McGill University Health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최동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노팩스를 이용해 다니엘 엑스트라셀러 베스크 또는 엑소좀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조직률의 암세포에 따라 변화하는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의 복잡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하게 엑스트라셀러 베스클을 EV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외부로 분비하는 EV는 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체입니다. 30나노미터에서 1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질 수 있지만 주로 50에서 200나노미터의 크기로 존재합니다. EV는 단백질, 지질, 유전물질 및 대사물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비세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 성분의 비율이 세포와 동일하지는 않고 특정 물질이 특이적으로 인리치먼트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EV가 세포막이나 세포 내 엔도좀을 통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EV에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 EV는 호르몬이나 그로스 팩터와는 다르게 다양한 라이간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EV는 다양한 표적세포와 타겟 물질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EV는 멤브레인 리셉터, mRNA 또는 마이크로 RNA 등을 표적세포로 전달해서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활성 물질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세포 간 신호 전달 방식보다 복합적으로 표적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EV는 세포 내 엔도좀을 통해서 리사이클되어 분비되는 엑소좀과 세포막에서 바로 쉐딩돼서 나오는 액토좀 또는 마이크로베스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능에 영향을 주는 크기 및 구성 성분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 복잡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오빙스 분석에서 단일 세포율의 EV가 수천 개의 단백질, 수만 개의 mRNA, 수천 개의 마이크로 RNA 및 non-coding RNA로 구성되어 있음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의 홀 지놈을 커버하는 DNA 역시 EV에 존재한다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성 성분을 모두 하나의 EV에 집어넣는 것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EV 서브타입이 존재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EV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같은 물질들은 수나노에서 수십 나노의 물리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GF 리셉터의 크기는 약 1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이고 KD의 단백질도 약 5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100나노미터 크기의 EV에는 100여 개의 세포막 단백질이 존재할 수 있고 수천 개의 내부 단백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유전 물질들과 대사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 단백질 수는 더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EV의 구성 성분들이 서로 다른 단일 EV에 나누어서 존재해야만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분비되는 EV가 표적 단백질이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단일 EV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법 및 분석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으나 주로 전체 EV를 분석하는 방법들입니다. 초창기에 주로 울트라센트리퓨지를 이용해서 EV를 분리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물리 생화학적 기법을 통해 분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방법의 일드와 퓨리티에 대한 점과 EV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EV 분리 방법이 전체 EV를 분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브 파퓰레이션을 분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EV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은 나노파티클의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용한 나노파티클 트래킹 어널리시스 NTA가 흔히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안티바디 및 다른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정량 및 정성 분석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표에서 주로 이야기할 나노플로우 사이토메트리는 EV의 정량 분석 및 항체를 이용해서 특정 서브 파퓰레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단일 EV 분석은 기존의 이뮤노골드 전자현미경 기술을 통해 분석하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전체 EV를 이용해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D스톰과 같은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콥 기술을 통해 단일 EV를 관찰하고 고해상도의 구조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단일 이미지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나노팩스 기술은 단일 EV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팩스 기술은 빛 파동의 회절성의 한계로 인해서 나노 크기의 EV를 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노팩스는 몇 가지 기술을 적용해서 고감도로 E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MT라는 고감도 디텍터를 통해 회절되는 작은 신호도 증폭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FSC 및 SSC 라이트 스캐터가 아니라 스몰 파리클에 의해 일어나는 회절을 특정 각도에서 검출함으로써 EV를 검출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주로 사용할 짧은 웨이브랭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EV를 검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베크만에서 개발한 사이토프렉스라는 나노팩스를 이용해서 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짧은 웨이브랭스를 가지는 바이올렛 레이저를 이용해서 EV를 측정할 경우에 세포 분석에서 크기를 측정하는 FSC 값보다 SSC 값에서 EV 크기와 상관성을 보입니다. 또한 나노팩스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노파티클이 없는 버퍼에서도 다수의 노이즈 시그널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노이즈 시그널은 줄이고 크기에 따른 SSC 값의 해상력을 늘리는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 처음 목표였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해보면 디텍터의 민감도인 VSSC 게인 1과 100 중에 100의 값에서 백그라운드 노이즈 시그널이 값이 낮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나노 사이즈의 비드를 분석해 보았을 때 VSSC 100의 값에서 각각 비드의 크기에 비례하게 VSSC 인텐시티 값을 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노팩스가 100나노미터의 파티클 또는 EV를 검출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감도의 나노팩스 분석에서 안티바디 및 형광 염색 물질의 오염 또는 EV 분리 과정상의 손상은 단일 EV 분석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EV의 손상 없이 다른 오염 물질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통상적인 울트라센트리퓨즈나 폐 침전 방법의 경우 EV의 손상 및 어그리게이션을 촉진하기 때문에 나노팩스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그래피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하게 SEC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NTA 분석을 통해 저희가 사용한 세컬럼 프랙션 6, 7, 8에서 가장 많은 EV 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 해당 프랙션의 EV 표지 단백질인 CD63가 인리치먼트 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컬처 미디어 단백질들은 프랙션 13 이후에 있음은 프로테인 스테이닝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프리 안티바디 역시 프랙션 13 이후에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세컬럼 프랙션 6, 7, 8의 EV가 인리치먼트 됨을 확인했고 앞으로의 분석에서 이 프랙션들을 사용했습니다. 나노팩스를 EV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광 표지 EV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GFP가 태깅된 EV 표지 단백질인 CD63 EV이고 두 번째는 EV 내부 단백질을 표지할 수 있는 형광 케미컬 CFSE로 염색된 EV입니다. A는 EV의 분포, 나노팩스에서 EV의 분포를 스캐터 플롯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축은 크기를 나타내는 바이올렛 SSC 값이고 값이 높을수록 큰 EV임을 의미합니다. X축은 피스 인텐시티 값이고 값이 높을수록 형광 신호가 강함을 의미합니다. 백그라운드 값을 기반으로 형광 파지티브 구역을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나노팩스에서 두 가지 염색 방식 모두 여러 농도에서 안정되게 검출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노팩스의 정량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NTA로 측정된 서로 다른 농도의 EV를 분석했습니다. B를 보면 10 to the 8 particles per ml에서 5 times 10 to the 9 particles per ml의 농도 범위에서 나노팩스의 이벤트 퍼 세크가 리니어 코릴레이션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C를 보면 이 농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미디엄 플로러센 인텐시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고농도일 경우에는 이벤트 퍼 세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mean fluorescence intensity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스웜 이펙트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EV가 고농도로 인해 하나의 파티클로 인식이 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EV를 분석할 수 있는 농도 범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노파티클의 실제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서 EV의 농도는 나노파티클 트래킹 어널리시스 방법을 통해 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노팩스에서 측정된 농도값이 얼마나 실제 값에 가까운지 확인하기 위해 알려진 농도의 100나노미터 나노파티클을 사용했습니다. 이 농도는 나노파티클의 밀도와 무게를 이용해 계산한 농도값입니다. A를 보면 X축은 나노파티클의 실제 농도이고 Y축은 측정된 농도입니다. 제가 사용한 조건에서 NTA 방법은 실제 농도보다 2배가 더 많이 나오고 나노팩스는 실제 농도의 20% 많이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TA와 나노팩스를 비교했을 때 나노파티클은 약 12%의 관찰이 되고 농도로 관찰이 되고 EV의 경우는 약 6%의 농도가 나노팩스에서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 농도값과 실제 농도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수십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균질한 나노파티클과 다르게 EV는 서로 다른 크기로 구성되어 있고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서로 다른 이 단일 EV의 복합체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그 동일 사이즈의 비드와는 EV와 측정되는 농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EV의 분비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D와 E를 보시면 시간대별로 증가하는 시리즈 6 GFP E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만 지나도 나노팩스에서 고감도로 EV를 측정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를 보시면 A431 시리즈 6 GFP 과발현 세포에서 1시간당 하나의 세포에서 약 40개의 EV가 분비되며 이 중에 50%가 CD63 GFP EV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노팩스를 통해 엑소좀과 액토좀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엑소좀과 액토좀을 구분지어서 분리하는 방법은 디퍼런셜 센트리퓨게이션입니다. 액토좀은 크기가 크고 밀도가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0,000G에서 침전이 되고 엑소좀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저밀도이기 때문에 100,000G에서 침전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서로 다른 생성 기전을 가진 두 가지 타입의 EV를 서로 간에 오염 없이 완벽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는 10K, 110K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를 보면 110K는 엑소좀의 생성에 관련된 표지 단백질인 신테닌 1 및 엘릭스가 엔리치먼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럴 멤브레인 단백질인 CD9, EGFR은 유사하게 110K에 더 많이 유사하거나 110K에 더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그린 단백질 및 액틴과 갭DH는 10K에 인리치먼트 되어 있습니다. C의 NTA 결과를 보면 크기적인 측면에서 110K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10K는 크기가 크고 다양한 크기의 EV가 분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D의 전자현미경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K와 110K는 서로 다른 크기의 분포와 표지 단백질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구별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노팩스 역시 10K와 110K의 서로 다른 크기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를 보면 크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100나노미터 나노파티클을 기준으로 큰 쪽과 작은 쪽을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붉은색의 큰 크기의 EV 분포는 10K에 더 많이 존재했고 회색의 작은 크기의 EV 분포는 110K에 더 많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턴 블라팅에서 확인된 10K에 인리치먼트된 인테그린의 경우 10K에서 인테그린 알파6 베라4 포지티브 EV 분포가 110K보다 더 많았습니다. 인테그린 알파6의 경우 10K에서는 약 40% 파지티브이지만 110K에서는 약 12%가 파지티브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큰 EV에 더 많은 인테그린 파지티브 EV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5년 호시노 페이퍼에 의하면 표적 지향성을 가지는 인테그린 파지티브 엑소좀이 특정 조직으로 가서 메타스테시스가 용이한 환경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EV에 있는 인테그린이 표적 세포의 타겟팅 또는 업테이크에 관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노팩스 분석을 통해서 10K가 110K에 비해 크기가 크고 인테그린 파지티브 EV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EV의 흡수가 10K와 110K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0K와 110K EV를 서로 다른 형광 단백질인 PKH26 및 PKH67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동시에 처리해 주었습니다. A를 보면은 10K에 비해 작은 크기 분포를 가지고 있는 110K에서 더 많은 세포내로 EV가 더 많이 세포내로 흡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테그린 분포보다는 크기가 EV 업테이크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를 보면 PKH26로 표시된 EV와 CD63GFP EV를 동시에 처리해 주었을 경우 세포 내의 위치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EV 타입에 따라서 흡수되는 기전 또는 흡수 세포 내 위치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EV의 서브 타입에 따라서 흡수 정도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기능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노팩스 분석을 통해서 10K와 110K의 서로 다른 EV 서브 타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0K EV에서는 인테그린 파지티브 서브 파퓰레이션이 더 많이 존재했고 110K EV의 경우 세포에 더 흡수가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일 EV의 구성은 암세포의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런 캔서 셀 라인 A549, 브레스트 캔서 셀 라인 MDA-MB231 및 스킨 캔서 셀 라인인 A431 유래 EV를 분석했습니다. A를 보면 세포주에 따라서 EGF 리셉터, 티슈 팩터, 신테닌, NGAPDH가 다르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에서도 세포와 유사하게 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노팩스 결과를 보면 A549 세포의 경우 EGF 리셉터 및 티슈 팩터 파지티브 EV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1 세포의 경우에는 약 48%의 EV가 티슈 팩터 파지티브 EV이지만 EGF 리셉터 파지티브 EV는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431 EV의 경우는 약 55%의 EV가 티슈 팩터 파지티브 EV이고 7%의 EV가 EGF 리셉터 파지티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EGF 리셉터 파지티브 EV 중 약 80%가 EGF 리셉터 및 티슈 팩터 더블 파지티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에 있는 EGF 리셉터 및 티슈 팩터는 암의 성장 및 혈관 형성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세포에 따라서 활성이 있는 EV의 분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분비하는 전체 EV 중에서도 특정 서브 파퓰레이션만이 기능적으로 활성이 있는 EV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노팩스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초해상도 현미경인 Structural Illuminated Microscope SIM을 이용해서 싱글 EV 이미징을 수행했습니다. 이 현미경의 경우 약 100나노미터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EV 사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CD63 GFP 과발현 세포 유래의 EV를 커버 글라스에 코팅을 하고 안티 CD63 안티바디를 통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A를 보면 거의 모든 EV가 녹색 GFP 및 붉은색 안티 CD63 신호가 코로칼라이제이션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이 유효하게 단일 EV를 이미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검증을 하기 위해 다른 대표적인 EV 표지 단백질인 CD81을 사용했습니다. 인상적이게 CD63GFP와 CD81 EV는 서로 다른 EV 파퓰레이션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A431 CD63GFP 세포의 경우에 CD63 및 CD81 파지티브 EV는 서로 구별되는 서브 파퓰레이션임을 의미합니다.
나노팩스 결과에서 다수의 EGF 리셉터 포지티브 EV가 티슈 팩터 포지티브 EV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싱글 EV 이미징에서도 약 50에서 60%의 핑크색 EGF 리셉터 포지티브 EV가 노란색 티슈 팩터 포지티브 EV와 멀지가 돼서 흰색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63 포지티브 EV와 EGF 리셉터 포지티브 EV는 멀지가 되지 않는 독립적인 EV 파퓰레이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EGF 리셉터 포지티브 EV의 경우 CD63와는 독립적인 과정을 통해서 분비가 되며 티슈 팩터와는 같은 단일 EV를 통해 다수가 분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독립적인 CD63, CD81, EGFR 포지티브 EV의 분포는 나노뷰 기술을 적용했을 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노뷰 기술은 마이크로칩에 항체를 코팅을 하고 단일 EV를 캡처한 뒤에 이미징을 통해 정량화하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라이자와 유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싱글 EV 이미징은 전체 EV를 분석했다면 나노뷰는 특정 항체를 가지고 항체를 이용해서 서브 파퓰레이션을 이미 선택한 뒤에 다른 항체를 이용해서 더블 포지티브 EV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칩에 있는 CD81, CD63, CD9을 통해 A431, CD63 GFP EV를 캡처한 뒤에 GFP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CD63 GFP EV의 경우에는 anti-CD633 및 CD9 캡처 스팟에서만 검출이 되고 CD81 캡처 스팟에서는 거의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CD63 포지티브 EV는 CD81 EV와 독립적이고 CD9과는 단일 EV의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A431 EV를 anti-CD81, CD63, CD9을 통해 캡처를 한 다음에 anti-CD81, CD9, EGFR로 더블 포지티브 서브 파퓰레이션을 확인을 했습니다. CD9의 경우 CD81 및 EGFR과 같이 단일 EV에 존재하지만 CD63와 CD81 및 EGFR은 같은 단일 EV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나노팩스 기술을 통해서 A431 율의 전체 EV는 CD63, CD81, CD9, EGFR 및 티슈 팩터가 서로 구별되는 또는 동일한 단일 EV를 통해 다양한 조합으로 분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코제닉 트랜스포메이션 역시 EV 서브 파퓰레이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GF 리셉터는 40에서 70%의 뇌종양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나며 특히 EGF 리셉터 베리언 3는 악성 뇌종양에서 관찰되는 빈도가 높은 뮤테이션입니다. 이 뇌종양 세포를 보시면 EGF 리셉터 베리언 3가 과발현된 뇌종양 세포인 U373 베리언트 3는 모세포에 비해서 스파이크 모양의 인베도포디아가 관찰됩니다. 특히 모세포 U373 EV의 경우는 대다수의 EV가 컵 쉐입의 엑소좀 형태를 보이지만 U373 베리언 3 EV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EV를 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를 보시면 U373 EV는 CD81, CD82, 신테닌과 같은 엑소좀 표지 단백질의 발현이 높고 U373 베리언 3 EV는 CD44나 인테그린과 같은 액토존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CD44나 BSG는 뇌종양의 침전 및 에피세리얼 메센카이말 트랜지션의 표지 단백질들입니다. C를 보면 이 단백질 포지티브 EV의 서브 파퓰레이션이 U373 베리언 3 EV에서 증가를 하고 CD81 포지티브 EV의 서브 파퓰레이션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EGF 리셉터의 활성화로 인해 엑소좀 EV에서 액토좀 EV로 형태가 전환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D를 보시면 U373 베리언 3 세포에서 CD44와 BSG가 스파이크 모양의 인베도포디아에서 코로칼라이제이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를 보시면 EV 역시 세포와 유사하게 대다수의 CD44 포지티브 EV가 BSG 포지티브 EV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EGF 리셉터 베리언 3와 같은 온코제닉 트랜스포메이션이 EV의 파퓰레이션 변화를 유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노팩스 기술은 단일 EV가 가진 항원의 숫자를 계산하는 데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단백질 방법과 유사하게 단일
플로포의 인텐시티를 스탠다드 피드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A와 B를 보면 형광 P 몰레큘의 개수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비드를 통해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단일 P 몰레큘이 가지는 인텐시티 값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EV가 가지는 P 개수를 계산해내고 항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평균 P 개수로 환산을 하면 항원 개수가 됩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항체는 하나당 평균 1개의 P를 가지고 있습니다. C를 보면 CD63의 경우에는 단일 EV가 평균적으로 약 150개를 가지고 있고 티슈 팩터의 경우에는 260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그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00여 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K가 110K에 비해 더 많은 인테그린 베라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에 의한 EV 분비 증가는 몇몇 연구에서 중요하게 관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9년 팔마그룹의 연구에서 브레스트 캔서 모델에 항암제를 처리할 경우 EV의 분비가 증가하고 암의 메타스테시스를 촉진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EGF 리셉터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다큐멘티티브를 처리를 하면은 EGF 리셉터 파지티브 EV의 양이 증가를 하고 특이적으로 DNA 파지티브 EV의 분비량이 증가하긴 했었습니다. 아직 DNA 파지티브 EV의 분비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관련 분야의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노팩스를 통해 DNA 파지티브 EV를 검출하기 위해서 Membrane Permeable DNA Staining 다이인 피코그린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다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피나 혹스테에 비해 강한 형광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니비터 다큐멘티티브 간단하게 이 PF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PF를 처리한 경우에 DNA 파지티브 EV의 비율과 수가 증가함을 나노팩스와 싱글 베스클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캐스페이스 이니비터인 지바드를 처리할 경우 이니비터에 의해 증가한 DNA 파지티브 EV의 변화가 원상태로 복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니비터에 의해 유도되는 에이포토시스 과정에서 DNA 파지티브 EV의 분비가 조절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싱글 EV 이미징을 통해 살펴보면 DNA 파지티브 EV는 CD63 EV와 거의 오버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제퍼스 페이퍼에서 밝힌 엑소좀은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DNA EGFR 파지티브 EV와는 일부 오버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엑스트라셀룰러 DNA의 경우 EGFR 파지티브 EV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 결과를 보면 엑스트라셀룰러 DNA는 다양한 프랙션에서 검출이 됩니다. 이는 엑스트라셀룰러 DNA가 솔러블한 형태뿐만 아니라 파티클 형태로 분비됨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파티클 타입 엑스트라셀룰러 DNA는 30나노미터 크기의 뉴클레오좀 형태로 분비된다고 보고되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EV에 로딩되어 있는 엑스트라셀룰러 DNA의 경우에는 DNA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C를 보시면 DNA즈를 처리하면 분리된 EV 또는 파티클 DNA의 경우에는 DNA즈에 의해 일부는 영향을 받고 일부는 프로텍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D를 보면 나노팩스에서는 DNA즈를 처리했을 경우에도 DNA 파지티브 EV의 분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색을 통해 분리된 EV 프랙션의 경우에는 DNA즈 센시티브 DNA 파티클과 EV가 같이 분리되지만 나노팩스에서는 주로 EV가 관찰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EV의 지질 이중층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디터전트인 트라이톤 X100를 처리하면 대다수의 DNA 파지티브 EV가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노팩스에서 관찰된 DNA 파지티브 파티클이 베스클 형태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B를 보면 EV 내부를 염색할 수 있는 셀트레이서 파레드와 피코그렌이 같이 염색했을 경우 거의 모든 DNA 파지티브 EV가 셀트레이서 파레드 파지티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를 보면 EV 표지 단백질인 CD9을 사용했을
CD9을 사용해서 염색했을 경우에 전체 DNA 파지티브 EV 중 약 20%가 CD9 파지티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콥 AFM 결과를 보면 색을 통해 분리한 A4수리온 EV에는 다양한 크기의 EV와 일부 필라멘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PF를 처리한 A4수리온 EV의 경우에는 이 10번과 11번과 같은 필라멘트 형태의 원 모양의 구조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체는 DNA를 처리한 경우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엑스트라셀룰러 DNA의 경우에 EV를 포함하는 파티클 형태로 분비됨을 알 수 있고 EV를 통해 분리되는 경우에는 DNA의 저항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A 파지티브 EV의 경우 CD63 파지티브 EV보다는 CD9 및 EGFR 파지티브 EV와 같이 분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엑스트라셀러 DNA는 솔로블한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파티클 및 EV를 통해 분비가 되며 하나의 단일 EV로는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 나노팩스 및 싱글 EV 이미징을 이용해 단일 EV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했습니다. 항체 및 케미칼을 이용해 여러 항원 및 DNA 파지티브와 같은 단일 EV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단일 EV 파퓰레이션은 세포 타입 및 온코제닉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변화하고 EV 타입에 따라 표적세포에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짐을 규명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첫째, CD63, CD81, EGFR 파지티브 EV는 서로 구별되는 단일 EV이며 둘째, CD9은 CD63, CD81, EGFR 파지티브 EV와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EGFR 및 티슈 팩터 파지티브 EV는 CD63 파지티브 EV와는 구별이 되며 세포 특이적으로 분비가 되는 서브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DNA 파지티브 파티클은 EV 타입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비가 되고 EGF 리셉터나 CD9 파지티브 EV와 일부 관련이 있고 다양한 타입의 EV로 존재합니다. 이는 단일 세포가 분비되는 EV가 복잡한 다양성으로 존재하고 조절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EV 또는 파티클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EV의 연구 및 약물 전달, 진단과 같은 응용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야누스락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험을 여러모로 도와준 연구실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